많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은 오히려 서울보다도 1.5배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서울을 이제 절반으로 나눴을 때 한 덩어리 절반을 더 붙인 정도의 이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한국보다는 이렇게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숙박하신 이 호텔 같은 경우도 베를린에서는 고층 건물에 이제 속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구가 많이 분포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 독일 같은 경우는 각 도시마다 이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도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제 도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뭐 잘 아시는 또 다른 이제 뮌헨이라든지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도시, 그러니까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칼스루헤라는 도시 같은 경우는 뭐 목재의 도시,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교통의 중심이자 금융의 중심, 그리고 함부르크는 항구 도시, 이런 특색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런 직업군들도 다양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도시에 이제 여러 명 이제 많은 인구가 몰리는 그런 현상은 한국보다는 훨씬 덜한 편입니다. 지금 저희가 숙박하신 이 에스트레 호텔 같은 경우는 고 동베를린 지역에 이제 위치한 호텔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이제 통일이 된 지 벌써 25년이 이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를린은 아무래도 한 도시가 이렇게 나눠졌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분단 시기에는 도시가 발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동베를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요. 모두 다 이제 평등하게 그냥 이제 서로 평등하게 잘 먹고 살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었고, 자본주의였던 이제 소독 서베를린 같은 경우도 장벽으로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도시에 커다란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된 이후도 특별하게 이제 먹고 살 만한 이런 회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독일 전역에서도 가장 가난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를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도시 자체도 좀 뚱뚱한 모습도 이제 아직 이제 가지고 있고요. 많은 개발을 앞두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베를린의 인구가 350만 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약 100만 명 정도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4분의 1 정도가 이제 외국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분단과도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상대했던 이제 적국이 미국, 그리고 현재 이제 러시아죠. 이제 당시 소련, 그리고 영국, 프랑스, 그 외에 이제 이런 이제 나토 연합국가 이제 전쟁을 치렀었는데 이 한 국가가 이제 여러 국가 이제 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확실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방문하신 이 베를린 같은 경우도 약 도시의 90%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1945년도 이후에 전쟁 이후에 도시가 재개발이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유물보다는 근현대사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어떠한 형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그런 도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독일의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90%가 파괴가 된 이 베를린을 복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의 힘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베를린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가장 인건비가 저렴한 터키에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왔었고요, 당시에. 그리고 동베를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다 보니까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런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좀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이제 색깔도 맞지 않다 보니까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을 보시면은 케밥집과 베트남 쌀국수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터키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크로이츠베르크라는 이제 한 구를 이제 가 보시면은 그 구의 90% 이상이 터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제 베를린 사람들과 터키 사람들이 같이 이제 공존을 했었는데 젊은 이제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이 터키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거기다가 이제 터키 사람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독일 사람들은 자녀 이제 한 명 또는 많이 낳았지 이제 2명 정도밖에 이제 안 낳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초등학교로 보내니까 수업 이제 쉬는 시간 동만 땡 치면은 애들이 다 터키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환경에서는 우리 애를 키울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점차 이제 다른 구로 이제 떠나면서 크로이츠베르크는 거의 터키 사람들만 사는 이제 그런 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이츠베르크 이제 구청장 같은 경우는 터키 사람이에요. 네, 그 정도는 이제 터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터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이제 도시의 1등이 이스탄불이고요. 2등이 베를린입니다. 즉 말해서 터키에 있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독일에 있는 베를린에 터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이제 수도들을 이제 가보시면은 각 수도마다 차이나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도시 중에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이 없는 도시가 바로 베를린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의 이제 퍼센 때문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많은 수의 베트남 사람들이 동베를린을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원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자 왔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의 이제 탓을 때문에 이곳에 자리를 제대로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를린에는 베트남 시장이 따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차이나타운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나가는 좀 예쁜 이제 거리가 하나 있는데 오늘 날씨가 좀 이제 안 좋아가지고 조금 이제 우중충한 모습이지만은 여기에 커다란 이제 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곳이 분단 당시에 소련이 점령하고 있었던 이제 공간이고요. 지금은 소비엣 파크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책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소련 군인들이 이제 주둔하는 곳이다 보니까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워낙 이제 뭐 베를린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면적이 넓다 보니까 따로 개발을 하지 않고 이러한 이제 공원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유가 있으시면 이제 나중에 베를린 방문한다면 이곳을 한번 이제 걸어보시는 것도 우측편에 슈프레강이 이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변에서 이제 배를 타보실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즐길거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본테마로 넘어와서요. 이렇게 이제 분단 당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동베를린, 서베를린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식적으로는 베를린은 4구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소련 점령 지역, 그리고 영국 점령 지역, 그리고 프랑스 점령 지역, 그리고 미국 점령 지역 이렇게 이제 4개로 나눠졌고요. 그 중에서 소련이 점령했던 지역을 동베를린, 그리고 부동독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리고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이 점령했던 지역을 서독, 그리고 서베를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뭉탱이로 불러서 이제 그렇고요. 사실상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눠졌었고 서독 또한 4군데로 이제 나눠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과 이제 독일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유일하게 이제 분단이 되었었던 이제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좀 이제 깊숙이 들어가 보면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국가들과 이제 전쟁을 했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같은 민족이 서로 총칼을 겨누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이제 분단이 되게 됐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한 민족 이제 같이 똘똘 뭉쳤던 사람들을 외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놓은 형태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싸웠던 사람들이 서로 이제 합의하에 이렇게 나눠진 그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 간에 악한 감정이 없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같은 민족이 싸웠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앙금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면적 또한 한국은 북한과 남한이 거의 1대1로 나눠졌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서독의 땅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약 3분의 2 대 3분의 1 정도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련의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희생을 치렀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분을 나눠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지나가는 이 구역도 이제 아직까지 이제 동독 지역이고요. 좌측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최근에 2000년도 넘어와가지고 만들어진 새로운 신식 건물이 되겠고요. 우측편은 옛날의 동베를린 시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약 한 2-3분 뒤에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무역이라든지 이제 물건의 운반이 빈번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벌써 한 10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따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가끔씩 어떠한 이제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건물로서 옛날의 유적지로서 이제 모양을 남겨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을 이제 그다음 커다란 기업이 이제 많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시를 좀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이제 청년들도 많이 유입을 시키고 그래야지 아무래도 이제 도시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베를린으로서는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일단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편에 보시는 이런 건물들이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입주해 있는 그러한 이제 산업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사실 이제 계획한 거는 아니지만은 코로나 시기에 이제 완공이 되어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테슬라의 이제 공장 기가팩토리라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이제 테슬라 공장이 베를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은 부동독의 성장이었던 컴퓨터가 실제로 픽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던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픽사하는 퍼포먼스가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부동독 같은 경우에는 1989년도에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장벽이 무너졌다기보다는 장벽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무너졌죠? 사람들이 이제 장벽이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바로 전에 1980년도 초반부터 부동독에서는 엄청난 데모 행렬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라이프치히에서 소소하게 이제 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이 데모 행렬이 드레스덴과 그리고 베를린까지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이제 크게 이제 데모 행렬이 크게 됐었는데 거의 이제 1980년도 후반경에
이러한 것들을 좀 잠잠하게 하고자 이제 러시아, 이제 옛날에 소련이었죠. 소련에서 그 동독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80년도에는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이제 서로 경쟁하는 구도였지 않습니까? 냉전 체제에서 누가 이제 로켓을 잘 나가 먼저 가고 이제 미국이 따라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경쟁하는 체제였는데 그 정도로 이제 소련이 힘도 이제 막강을 했었고요. 그래서 동독 측에서는 이러한 소련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뜨거운 관계다, 정말 이제 좋은 친밀한 관계다. 우리 이제 아직까지 이제 튼튼하니까 너무 이제 막 대모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키스 퍼포먼스를 펼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치인들이 어떤 이제 공식 사상에서 이제 나올 때 특히나 이런 뭐 미디어들이 이제 있을 때에는 손동작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각본에 짜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연필을 돌리더라도 그게 각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호네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각본에 없는 돌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브레즈네프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안 받아주면은 이 동독이 무너질 것 같고, 동독이 무너지면은 이 서구권의 이제 커다란 이제 땅덩어리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키스 퍼포먼스가 이제 펼쳐졌었는데 이 작품의 이름이 형제의 키스입니다. 독일어로는 이제 브루더 쿠스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왜 형제의 키스이냐, 이제 형제의 이제 입맞춤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상반된 의미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끈끈한 이제 이 사회주의의 제일 큰 형인 소련과 작은 형인 그 동독이 서로 만나서 끈끈한 키스를 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형제들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만나서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련의 이제 작가가 되었는데 이 작품이 원래 이제 뭐랄까 인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이런 장벽과도 이제 많이 이제 맞아지고 하다 보니까 가장 인기가 있는 이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변하지 않고 계속 이제 고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원래는 이 이제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몇 년간의 텀을 두고 많은 작가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지금 후지병으로 이제 칠해져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작품이 있었었고 지금은 새로운 작가의 작품을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저기 흰색으로 벽을 칠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제 매번 오실 때마다 바뀐 그림들을 몇 개씩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건너가셔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